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전 직무적성 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정준호입니다. 자, 이제 한전의 입사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일단은 나눠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적성 검사를 먼저 보시죠. 적성 검사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검사를 같이 봤던 거를 이제 지금은 면접과 이제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적성검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정확성 검사를 할지, 이제 언어유추력 검사, 공간지각력 검사, 판단력 검사, 응용계산력 검사, 수추리력 검사,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맡을 부분들은 이제 언어 영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홍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공부를 이제 하셨을 걸로 봅니다. 자, 이제 언어 유추력 검사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언어 연상 퀴즈처럼 연상되는 단어를 유추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거의 이제 직관적으로 해내야 될 문제들이라서 이제 문제들 좀 많이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적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어떤 기법이 있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유추력 검사에서 이제 관계되는 것들이 좀 나오게 되고 반이열할지 동의열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문제풀이 기법들을 이제 말씀드리게 될 텐데 어쨌든 언어 유추력 검사에서 특히 관계 추리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추력 검사에서 언어 유추에서 특히 이제 관계 추리 파트. 자, 관계 추리 파트는 제가 지금 이제 보충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거야말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 추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단어들의 관계를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반대 관계나 모순 관계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건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지식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컨대 우리 보충자료 첫 번째 보면 나이별 2층 나와 있죠. 나이별 2층에서 뭐 15세랄지 또 20세랄지 30세, 40세, 50세, 그 다음에 60세, 61세, 70세, 77세, 88세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관계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지식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못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관계 추리가 나와 있는데, 자, 이 관계 추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요. 문제를 보면 거의 다 답이 보입니다. 답이 보이는데, 다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답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딱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추리를 하게 될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초점을 둬야 될 거는 유의어. 자, 유의어냐 반의어냐라는 부분을 먼저 초점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면 아시겠지만 뭐 포함 관계랄지 뭐 종류 관계, 그 다음에 행위 관계, 용도 관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빈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 대충 이제 직관적으로 거의 이제 파악을 해낼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반의어 관계에서 분명하게 이제 반의어 관계이기는 한데 답이 두 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조금 깊이
깊이 있게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이제 답이 두 개처럼 보이는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의 구별이 되겠습니다. 모순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중간항이 없어요. 자, 중간항이 없는 것들. 예컨대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우리 음양이는 뺍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고요. 합격과 불합격. 반만 합격 없어요. 예비 합격은 일단 불합격자입니다. 합격과 불합격. 또 성년과 미성년. 이런 거는 중간항이 없습니다. 중간항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옳으면 다른 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참이면 다른 건 거짓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건 참인 관계죠. 둘 다 참일 수도 없고 둘 다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참, 둘 중에 하나는 거짓,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 이것이 모순 관계입니다. 반대 관계는 중간항이 있습니다. 예, 중간항이 있기 때문에 둘 다가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는 있어요. 예컨대 갑한테 갑남과 을려가 있을 때 갑 좋아하니? 라고 물었을 때 뭐 좋아하진 않아. 예, 좋아하지 않다고 싫어하지 않는 건 아니죠. 예, 중간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그래서 둘 다가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가 거짓일 수는 있는 관계, 중간항이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반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대개는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싫다, 좋다, 착하다, 착하지 않다, 착하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중간항이 있는 게 반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봤을 때 마치 둘 다 반대 관계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지문, 정답이 두 개처럼 보일 때는 모순 관계인지 반대 관계인지까지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는 편인데 그래도 나오면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관계 추리를 마치려면 기본적인 생활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예컨대 우리 이제 보충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날짜를 나타내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망이 보름인지 순이 열흘인지 이걸 몰라버리면 결국 뭐죠? 맞힐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나타내는 한자어 가볍게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24절기를 나타내는 한자어 봐두셔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추나 추동 각 계절마다 어떤 절기가 있는지를 봐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칩이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봄이냐 가을이냐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춘이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런 것들은 주로 많이 아는 편입니다. 다만 청명 같은 경우 가을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고구라는 건 이제 곡식 뿌리기 좋게 비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이 아니라는 것, 뭐 이런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서는 8번 소만, 소만, 마치 만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뭐 가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소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망종 같은 경우는 여름이, 여러분이 이제 희물종자가 있기 때문에 봄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리를 심는 게 아니라 벼를 심는 거기 때문에 여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명, 고구, 소만, 망종 정도 봐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가끔씩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14번에 쳐서는 이제 여름이 물러가니까요. 더위가 물러간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에 이제 한로 같은 경우는 산서리가 내리니까 겨울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늦가을에 보통 서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한로랄지 상강, 서리는 가을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은 겨울과 관련되고 서리는 가을과 관련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4절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명, 고구가 봄이다. 소만, 망종이 여름이다. 그 다음에 처서, 한로상강, 서리와 관련된 것들은 가을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24절기의 포함관계 문제를 틀릴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끼 명칭 고유어 좀 받으셔야 돼요.